제주도가 30여 년 만에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상업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최대 160m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높이인데요. 경관 훼손은 물론 건축비만 높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는 이도주공 아파트. 1단지와 2, 3단지에 지상 14층 높이 모두 27동 1,750세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거지역인 이곳은 비행안전구역인 점을 감안해도 최대 2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동수가 16동으로 절반 가까이 줄다 보니 예전보다 녹지 공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45m에서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55m에서 160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시 외연이 확장돼 환경이 훼손되고 원도심 재개발에도 걸림돌이 됐다며 고도지구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지가가 저렴한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곽이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문제와 도시 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 고려 없이 용도별로 최고 높이를 정해놓으면 경관은 물론 정주 환경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라산의 조망권 문제, 또 주요 도로에서 바라보는 조망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훼손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주 도시가 추구해야 될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지하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협파기 공사로 건축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마련된 고도관리 방안을 내년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순회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와 수도권, 강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ARS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는 27일에는 제주와 수도권, 강원 경선 결과에 먼저 나온 다른 지역 결과를 더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통령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제2공항 전면 백지화 등 지역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와 4.3 역사 왜곡 처벌법 개정의 2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제주의 기후위기 대응 국가시범특구 지정 추진 등 3대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회견에 앞서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으며 회견 뒤에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대표단과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종합적으로 대응할 중심 조직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 인구 67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2만 6천여 명. 2015년 13.8%이던 고령화율은 10년 새 5% 넘게 훌쩍 뛰어 내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에 고독사와 치매 노인 실종이나 사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늘면서 제주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예산 6천여만 원을 들여 기관 2곳에 맡겨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중심적 대응 조직 부재가 중점 과제로 꼽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모두 단순한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과 노동, 사회 안전 등 전반에 걸치는데 이에 대응하는 행정은 여전히 쪼개지고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은 연계성과 실행력이 떨어지고 최근 제주도가 기획조정실에 신설한 인구정책팀도 규모나 기능 면에서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꺼번에 컨트롤하기 인력적이나 이런 기능 역할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조직을 강화해서 인구 정책 차원에서 저출생과 고령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대비해서도 정책 추진의 중심 조직을 신설하고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건강하고 이제 활기찬 노인 세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노인들은 좀 수동적이고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다라는 인식들이 좀 만연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육아 지원과 연계한 노인 소득 확대를 위해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 세대에 접어들 중장년층의 노후 지원을 위한 미래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 추경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제주형 건강주치 시범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주민 건강을 관리하는 내용의 건강주치 제도를 법적 절차 보완 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과 틀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 사업과 중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고사리철이면 119 구조대원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고사리 명당을 찾아 외진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안전한 구조를 위해 드론에 또 구조견까지 출동하고 있습니다. 장우리 기자입니다. 표선 구조분대 드론 수색 실시. 무전이 울리자 곧 드론 한 대가 날아오릅니다.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 사람의 흔적이 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고사리를 꺾다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전 10시 10분쯤. 실종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소방 드론과 구조대원들이 투입됐고 30분 만에 여성 2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방향을 짐작하기 힘든 산속입니다. 이런 곳에서 길 잃음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은 즉시 드론을 띄워 수색에 들어갑니다. 이른 새벽이나 밤에는 드론의 열화상 기능을 활용합니다. 열을 내뿜는 사람이 붉게 빛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벌이는 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실종된 곳의 지형이 험하면 119 구조견도 활약합니다. 오름이 많아 길 잃음 사고가 집중되는 동부 지역에 구조견 2마리가 배치된 이유입니다. 현장이 험하고 덩굴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강호가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여서 채취를 맡고 구조 대상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론의 구조견까지 수색에 투입되는 건 봄철 고사리 사고가 아주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의 41.5%가 고사리 채취 중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60건이 넘는 길 잃음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사리 채취하러 가시는 길에는 핸드폰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혼자 다니시기보다는 2명 이상의 일행과 함께 다니시길 권장합니다. 길 잃음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구조 인력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제때 구조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채취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제주 MBC가 지난해 보도한 경찰관들의 병가 중 해외여행 논란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취재원을 찾아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이 문건 유출을 빌미로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협박이며 명백한 의정활동 방해 행위라며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신중하게 파악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전국 7만 명 역배팅, 수천억 다단계 사기 피해가 제19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주 MBC 이따금 김현명 기자에게 이달의 방송기자상 주역 취재보도 부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지적하며 더 확대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지인과 탐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에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전 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 소장은 2022년 8월 지인과 사적으로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탐방한 사실을 숨기려고 공적 업무로 순찰을 한 것처럼 출장 복명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질 투기자본 MBK 파트너스를 규탄하고 홈플러스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모펀드 MBK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 서귀포점의 노동자 200여 명도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MBK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에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13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장편소설 부문에서는 전쟁터로 간 사랑을 쓴 김미수, 시 부문은 흰 문장을 쓴 김효, 논픽션 부문에는 폭풍 속으로를 쓴 허호준이 각각 올해 4.3 평화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자들은 제주 4.3의 역사적 상처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문학을 통해 사회에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림항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물 위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119 구조대는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물속에서 건졌지만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해경은 숨진 여성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도내 248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87.7로 전달보다 3.6포인트 올랐습니다. 2023년 4월 4.1포인트가 오른 이후 2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향후 경기 전망에서는 7포인트 올랐는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관광 경기 개선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